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오늘은 전기 기사 2024년도 3회차 CBT 출제 경향 그리고 신유형 문제를 맛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BT 시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회차별로 출제 경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제가 맡은 과목인 전기자기학 그리고 전력공학 이렇게 두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기학에서는 총 20문제 중에서 대략 1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자기학은 원래 계산 문제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계산 문제가 대부분이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신출 문제 또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련도 문제를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력공학 문제는 전체 2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계산 문제가 적은 편이긴 한데 이번에 유난히 더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은 기존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회차에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CBT 시험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단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지문 자체는 이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 그대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기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한다. 아니죠. 자기저항의 역수는 퍼미언스입니다. 여기서 컨덕턴스라는 거는 전기저항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1번 틀린 보기가 되겠고 다음 2번 도전율의 단위는 S per 미터이다. 여기에서 S가 뭐죠? S는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그래서 지멘스 per 미터 도전율의 단위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인 거죠. 자, 도전율의 단위는 지멘스 per 미터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멘스라는 거는 모랑 같은 거예요. 모를 지멘스다.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동해차 전기 산업기사에 나왔던 단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우스 단위가 전기 산업기사 시험에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우스 단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못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 가우스는 자속 밀도의 단위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원래 웨버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단위에서 웨버 퍼 제곱미터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가우스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새로운 단위, 생소한 단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우스라는 단위가 나왔다. 그리고 지멘스라는 단어가 나왔다. 지멘스는 뭐와 같은 단위이다까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기회로의 전류는 자기회로의 자속 밀도가 아니고 자속에 대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기저항의 단위는 웨버이다. 아니죠.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체 중에 영구적인 자구를 가지고 있으나 자구의 방향이 인접한 것과 반대 방향을 이루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대 방향, 반대 이거 하나 보고 반자성체 고르실 수도 있겠지만 잘 읽어보시면 영구적인 자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반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문제에는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 나오면 나머지 하나의 보기는 비자성체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고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반대, 반 이 글자 하나 보고 바로 반자성체를 고르시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강자성체란 영구적인 자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구의 방향이 인접한 것과 반대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구의 방향이 이렇게 일정한데 바로 옆에 있는 것이랑 반대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같은 방향으로 배열될 수 있으면은 이것은 강자성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이 반강자성체입니다.
자, 다음 전력공학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m인 곳에 지지선을 설치하려고 한다. 전주가 수평하중 W를 받는다면 지지선 L이 받는 장력은 몇 킬로그램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지선이 받는 장력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겠죠? 지지선이 받는 장력은 수평하중이 P라고 가정했을 때 P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림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주가 이렇게 있고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럼 지지선의 길이가 지금 L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B변, 이 삼각형의 B변의 길이가 L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점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주가 수평하중을 받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쪽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 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이가 H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타는 여기 이 세타와 같기 때문에 그럼 이쪽을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이 수평 방향 길이를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B변이기 때문에 L의 제곱 마이너스 H의 제곱에 루트 씌워준 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의 값 계산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L분의 루트 L제곱 마이너스 H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L분의 루트 L제곱 마이너스 H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값에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은 지금 전주가 받는 수평하중은 W로 주어져 있습니다. W 나누기 코사인의 역수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루트 L제곱 마이너스 H제곱에다가 L은 분자로 올라가겠네요. 그럼 지금 이것과 같은 보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여기 이 지지선이 받는 장력의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한곡선에서 면적 DEB가 의미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유한곡선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유한곡선에서 DBE라는 거는 여기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지금 이 C, 0에서 C까지 이 C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이만큼 C만큼의 수량으로 1년간 발전하는데 요만큼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색칠한 면적만큼이 부족해요. 그럼 그 부족한 양이 저수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래서 요만큼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최대 사용 수량 0C로, 0C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만큼 이 길이를 의미하겠죠. 0C로 1년간 계속 발전하는데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과목부터는 영원 선생님께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지쌤에 이어서 다른 기기라든지 회로 및 제어공학 그리고 KC는 어떤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기기 먼저 보겠습니다. 전기기기 문제가 이제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전기 기능사 문제까지 막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나 기사 파트에서는 좀 나온 적이 거의 없는 문제죠. 너무 쉽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기전동기 용도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데, 이 동기전동기는 뭡니까, 우리? 이 동기전동기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제외한 놈을 찾으면 되는데, 압축기는요 일정한 속도로 쭉 누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송풍기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쇄기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갈고 있죠. 기준기는 뭐예요? 이게 들어 올리는 거죠. 일정한 속도 계속 들어오면 돼요. 들어 올리다가 멈춰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옮기어야 되고 다시 내려야 되고. 그래서 기준기는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죠? 큰 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큰 힘을 필요로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 큰 힘 필요해? 그럼 뭡니까? 우리 직권전동기죠. 직권전동기. 얘는 직권전동기를 사용하게 되죠. 전기철도도 마찬가지도, 기준기에 마찬가지로 전기철도 이런 것들도 우리 큰 힘을, 토크를 필요하기 때문에 직권전동기와 동기 속도는 일정한 속도죠. 싱크로. 그죠? 싱크로에서 동기 속도 NS라고 쓰잖아요. 그죠? NS. 동기 속도 같은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기, 분쇄기, 송충기랑 기준기는 우리 직권전동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기능사에서 진짜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나와 있고요.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나와 있어요. 그 2.0인데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의 최대일 때인데 이 수치들이 좀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수치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죠?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일단은 전압 변동률이 최대라고 했어요. 언제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루트 P제곱. 여기서 P는 뭡니까? Q제곱이죠. 여기서 P가 이제 퍼센트 저항가가 이놈을 P로 보는 거죠. 이거 P로 보고요. 리액션가 이걸 Q로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P 올라갈 거고요. 분모에 이때에 대한 전압 변동률인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7 대입하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다 1.7을 대입하시면 되고 제곱 여기다가는 2에 대한 제곱하고 여기다가 역시 1.7을 하는데 퍼센트니까 우리 곱하기 100도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65%가 나온다는 거. 물론 신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전기 기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그리고 얘가 산업기사라든지 공사기사에서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치가 똑같이 안 나왔고 좀 바뀌어서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때는 이제 수치를 좀 바꿔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다른 과목 관련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에 조금은 충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 회로 이름이 제곱공학입니다. 얘도 수치 변화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에 이게 이제 3 더하기 J4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2.0과 마이너스 2.0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자, 앞에는 다 똑같아. 우리 전류, 선전류를 구할 때 다 똑같은데 뭐만? 위상만 다르네요. 그죠? 그 위상만 우리가 신경 써서 구해봐야겠네. 앞에는 계산 솔직히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선전류 IA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 선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뭐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 상전류 먼저 구해야겠죠. 상전류. IP를 구해야 되거든요. IP는 그러면 임피던스분의 VP예요. 근데 VP인데 여기는 전원전압이 나왔으면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동일하죠. 델타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우리 220을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위에 밑에 있는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에 대한 크기와 우리 위상까지 같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임피던스에 대한 위상을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되겠죠. 얼마죠? 여기가 실수축이에요. 여기가 허수축입니다. 그럼 2,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여기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래서 얘는 위상이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위상은 마이너스 45인데 일단 임피던스니까 루트 8 나오겠죠. 그죠? 왜 2제곱 더하기 2제곱에다 루트 씌우게 됩니다. 여기에 뭡니까?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L을 구할 건데 선간전압은 우리 루트 3배 하겠죠? 선전류는 선전류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위상이 선전류는 줘야 돼요.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가 뒤집니다. 30도가 뒤지게 돼요. 이거 주셔야겠죠. 그리고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30도가 더 빠릅니다. 이거 구분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델타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동상이죠. 여기서는 동상입니다. 근데 선전류와 우리 뭡니까? 상전류에서 선전류가 더 늦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선전류와 상전류인데 선전류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도 막 돌아와야 돼. 너무 늦어요. 상전류는 딱 여기만 싹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선전류는 이렇게 빙빙빙 돌아와야 되니까 더 늦구나.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암기를. 그래서 요런 마이너스 30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IL을 구하고 싶어요. IL은 루트 3이니까 루트 8 있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220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해본데 이건 할 필요 없죠. 다 알려줬잖아요. 134.7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상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위상 신경 쓰는데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뭐가 됩니까? 나누기 꼴이니까 1 나누기잖아요. 나누기에서 올라가면 바뀌어서 우리 45도가 될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곱하면 각도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각도가 얼마 나온다? 15도의 위상이 되겠다. 여기는 계산해봤자 우리 34.72 아예 나와져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요것만 계산을 해서 신경을 써봅시다 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바뀌어서 나왔으니까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3 더하기 J4도 많이 등장했던 문제지 최고에 많이 나왔던 문제지만 이번에는 임피던스에 대한 수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놈에 대한 위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회로 및 제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동비 또는 감쇄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타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제타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한 진동이냐 아니면 임계 진동이냐 감쇄 진동이냐 그리고 비진동이냐 이렇게 진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실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0 보시고요.
또 여기 1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쵸? 감소의 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잡아내시면 되는데 이게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요기일 때랑 그죠? 그리고 요기일 때랑 제타가 요기일 때랑 또 요기일 때랑 해서 4개로 나뉘게 됩니다. 얘는 뭡니까? 아 제타가 뭐일 때 0일 때고요. 얘는 제타가 얼마일 때 0에서 1일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제타가 얼마일 때야? 얘가 1일 때고요. 제타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4개로 구분을 지어 주실 건데 이때가 뭐냐 이때가 이제 일정한 진동을 가집니다. 일정한 진동. 얘가 일정한 진동을 가지게 돼요. 이 파트가 뭐냐면 얘가 감쇄 진동 파트입니다. 그리고 제타가 1일 때가 얘가 임계 진동이에요. 얘가 임계 진동. 얘가 이제 비진동인 거죠. 자, 일정한 진동이니까 이런 형태로 진동이 되는 거고 얘는 두 개에 대한 임계점이죠. 딱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감소 진동은 줄어드는 거고 얘는 진동이 없는 상태라는 거. 자, 그럼 제타 값이 다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임계 진동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제타에다 얼마 넣을 거예요? 1을 넣을 거예요, 우리. 임계 진동이가 제타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됩니다. 제타에다 1을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 사라지게 되겠네요. 0으로서. 얘는 제타에다 1 집어넣으니까 이거 다 사라졌어요. 1 때문에 0이니까 사라지죠? 그럼 얘만 남겠죠. 얘만 남는데 여기서 제타에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 해서 2번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고요. 나머지 파트들도 보면 일단 일정한 진동 볼까요? 자, 제타에다 0을 넣어봤어요, 이번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제타에다 0을 넣어보면 0을 넣었더니 얘는 사라지게 되겠고 0 넣었더니 뭐만 남아요? 얘는 j 오메가 n만 남겠구나 해서 얼마? 3번이 이제 일정한 진동인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j가 사라져요. 왜?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으로 안 하면 j제곱이 마이너스 1이 사라져요. 풀마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 네 번째 계열이 비진동이 되고 첫 번째 계열이 감쇄 진동 형태가 된다는 거. 이거 다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출제가 무슨 진동입니까가 많이 출제가 됐지 이렇게 아예 S1, S2를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네 개 파트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미 제어공학 두 문제 한번 봤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만 KC죠. KC는요, 요즘 들어서 계속 우리 전기 철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전기 철도가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전기 철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전차 선로에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 전류가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차량의 역류는 최소 얼마 이상이 됩니까? 근데 최소 우리 0.8인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물론 0.8일 때도 되지만 이게 언제도 되는 거야? 전기 철도의 유효 전력이 200kW 있죠? 200kW 이상일 때도 우리 뭐 있습니까? 역률은 최소 얼마 된다? 0.8 이상이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술 기준 얼마입니까? 441.4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서 우리 0.8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도 전차 선로 문제가 한 3문제, 4문제 정도 자주 많이 출제돼요. 시험 보신 사람들마다 계속 철도 문제는 철도 전자 선로에 대한 거는 계속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전압 선로의 직류 방식 전압의 명칭에 대한 각 전압의 최대 최저 전압의 평균 값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소 연구 전압, 공식 전압, 최대 전압 4개, 이게 4개 형태가 나와 있긴 해요. 여기 표에 보시면 저희 교재도 표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연구 전압과 공식 전압 나와 있고 최대 연구 전압 나와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411.2의 파트에 보시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69입니다. 얘는 이게 아니라 1269에서부터 그리고 2538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외우실 때 이 나머지는 다 끝에가 10단위 다 0인데 장기 과전압만 얘가 끝에가 지저분해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그죠? 나머지는 다 깨끗하고 장기 과전압만 뭐가 된다? 끝에가 지저분한데 이 끝에가 장기 과전을 깔끔하게 0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걸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철도에 관련된 전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꼭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관련도 부분에 있어서 신출 문제를 넣다 보니까 한계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시험 봤던 문제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수치가 좀 바뀌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관련도 문제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또 하셔야 돼요.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충실하게 학습하신 다음에 관련도를 학습하기를 좀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항상 저희 모야반은요, 여러분의
합격을 좀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아바의 김영은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